안녕하세요. 착한 변호사 황은영입니다. 제9회 지방선거가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도 있고 늘 언론의 중심에 서서 보도가 되지만 사실은 몇 가지 유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거법 위반 사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유형이 있다 하는 부분과 그리고 당선이 안 되게 무효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경우다 이거 그리고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거쳐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이 다루어진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자, 선거는 사실은 국민이 유권자들이 공무 수행자들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실은 돈이 개입이 되면 이 선거가 오염이 된다고 해서 엄격히 금품 선거는 아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선거는 돈이 든다. 이 문제에서 금품과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한 제1유형의 범죄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입니다. 사실은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유형에는 사실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사실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를 더 없는 사실을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얘기들을 하느냐 이 부분도 엄격하게 말도 사실은 금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조직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혼자서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캠프라고 보통 불리죠. 공식적인 선거사무소를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비선 라인을 가동하는 이런 조직이 있다 이러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거사범 유형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금품은 고전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사실은 지금 드러내놓고 돈을 뿌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지만 어떤 한도 내에서 지킨다는 모양은 갖추지만 실제적으로는 후보에게 유리한 예를 들어서 식사만 한 끼 대접했을 뿐인데 같이 점심을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선거와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식사 대접을 하는 것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은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돈 문제는 사실은 회계 책임자들이나 이런 선거사무소에서 보통은 암암리에 이루어져서 발각이 잘 되지 않고 설령 발각이 된다 하더라도 후보와의 연계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후보가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방송 토론회도 있고 그 다음에 선거 유세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유인물들이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어떤 허위 정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바로 후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는 대거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례가 좀 적기는 한데 암암리에 비선 캠프라고 불리는 이런 유형들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 위반 사례로 발각이 되느냐 이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또 범죄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따로 다른 사무소 선거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개인이 나는 팬이야. 누구를 지지해. 난 어느 후보가 너무 좋아. 그래서 SNS에도 올리고 지지를 표명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선거운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운동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화가 되어야 되고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단순한 팬클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거 기간에 어떤 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조직화가 되어 있을 때는 사실은 선거사무소 외 공식적인 외에 불법적인 선거 조직이다 이렇게 처벌이 될 위험도 좀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이지만 돈이냐, 말이냐, 조직이냐 이런 면에서 세 가지의 큰 유형화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선거법은 아주 촘촘하게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한 기회가 되거나 어떤 선거에 오염이 될 수 있는 유형들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 선거법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선거 위반 운동 사례가 많이 있는데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시키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들이 보도를 보시면 대부분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12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늘과 땅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일단 후보자 본인이 범죄 유형으로 적발이 되어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면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사실은 후보는 당선, 무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라든가 선거 회계 책임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3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후보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돈이나 조직면보다는 말의 부분에 대부분 집중이 되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선거사범은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선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수사해. 그래서 검찰은 기소를 이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와 달리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이 적용되는 수사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재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 재판도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선거사범이라 하더라도 합의부라는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면서 1심에서는 6개월 내에 선고를 해라. 그리고 2심에서는 1심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라.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역시 3개월 내에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수사기간 6개월, 1심 6개월, 1년입니다. 그리고 2심 3개월, 대법원 3심 3개월. 사실은 이렇게 되면 1년 6개월 만에 선거사범의 유죄가 확정이 돼줘야 된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그리고 새로 이제 계속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유형이 어떤 또 유형이 하나 있을까요? AI와 관련된 겁니다. 일종의 딥페이크라는 문제인데 어떤 후보의 영상을 AI로서 영상을 조작을 해서 허위 영상을 내보낸다. 이러면 사실은 후보 비방의 문제라든가 어떤 영상이 사실관계를 담고 있다면 허위 사실 이 부분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AI를 통해서 거의 댓글도 좀 달거나 아니면 좋은 의견도 이렇게 달게 되는 여러 가지 선거 위반 사례의 유형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선거 사범의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당선자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